안녕하십니까. 이 중국 간첩단 사건을 보도했던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와서 별도의 이 한미일보라는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미일보에서 그동안 스카이데일리에 보도했던 내용들의 육성들,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사실이 맞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국은 선관위가 고발을 했고, 선관위 관련해서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자, 그래서 이 허겸 기자를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원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하는데, 허겸 기자는 사실과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전 대표였던 조정진 대표도 사실과 맞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미일보에 오늘 아침에 미국 정보원 육성 정언이라고 해서 중국 간첩 탄핵 공작까지 자백했다, 자, 이런 보도를 또 실었습니다. 자, 중국 간첩이 지금 미국 정보원 육성정언입니다. 미국 정보원의 육성정언, 중국 간첩이 탄핵 공작까지 자백했다.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시리즈 3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일보에서 그동안 스카이데일리 기자로 있었던 허겸 기자가 그 모든 내용은 다 사실과 맞다, 그러면서 육성을 직접 공작원, 그리고 이 군의 고위 관계자, 그리고 미국 당국자, 관계자, 이 사람들의 육성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성 변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맞다라고 하고 있어서, 자, 그래서 당국의 수사 내용과 허겸 기자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한 기자는, 자, 이게 얼마나 알리고 싶으면 그 회사에서 이제 못하게 하니까 나와가지고 별도의 신문사를 창간해가지고 지금 계속 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한국의 요청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미 공조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 미국은 지금 중국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쪼개기 위해서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 연수원에서 붙잡힌 간첩단 상당수가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 그리고 탄핵 공작에도 개입했다고 시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은 좌파의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한미방위조약 제3조 근거로 해서 미국의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쪽 당국자도 누구도 공식으로 확인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데일리 전 허겸 기자, 지금은 한미일보 대표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해온 고위정보원, 미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해온 정보원 B씨, 이 한국의 사람입니다. 미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해온 고위정보원 B씨는 자백을 받은 혐의자 중에 상당수가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뿐만 아니라 탄핵 공작에도 직접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은 이 사건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간주를 하고 중국을 춘추 전국시대처럼 찢는 전략을 가동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에 그 나라 여러 나라 백가쟁명하던 그 시대처럼, 자, 이렇게 찢어 놓는다. 자, 이 정언은 지금 그 한미일보 스카이데일리 전 기자였던 허겸 기자가 확보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최초 3차례 이상 대면 접촉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B씨는 미 연방정부 산하 안보연구기관 출신입니다. 한국 내 미 정부 조직에서 일정한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외 인사들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그의 신분과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미일보의 허겸 기자는 정보 분석팀을 가동해서 국내외 인사들과 교차 검증을 통해서 그의 신분과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B씨가 수원 연수원에서 근무된 중국 간첩들 중에 상당수가 자백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선거에 개입을 했고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을 유도하는 공작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한국 내 미국 정보원들이 이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해당 간첩들은 한국 내 모처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2차 조사를 위해서 미국으로 압송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부분을 그 음성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이 그 기사를 쓴 배경이 되는 녹취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음을 다 해가지고 이 녹음을 한 걸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녹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세 번째, 이렇게 기사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이 녹음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국은 이 같은 사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정보원 B씨는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이들에 대해서 혼을 내주겠다 하는 내부 방침이 정해졌고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개 발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 발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간첩 체포 작전이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자, 한국 내 정보 조직이 중국 간첩단을 단독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미국 측 개입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미가 합동으로 간첩단 체포 작전에 관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6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우주 공간에서 위협이 있을 경우 두 나라 모두 안보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그래서 공동 대응하기로 조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공동 성명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참여했습니다. 자, 이 기자가 당시에 작전 관계자에게 12월 3일 작전할 때 조약 개정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조약 개정을 추진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 공작원은. 그러면서도 제3조가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실을 알고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했다. 우리가 적성국의 사이버 개입에 관한 조약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간첩단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재차 확인을 했고, 이 허겸 기자가 이에 대해 이 B씨는 그들이 여론 조작 공작을 수행했고 그 목적이 탄핵 여론 조성이었음을 자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탄핵. 특히 미국은 이 간첩단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거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엄하게 책임을 물을 준비를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전략적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뭐니까 B씨는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을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미 조사가 마무리됐던 단계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세계 전략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일련의 공작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인데, 이렇게 확실하면은 왜 공식 발표를 하지 않나? 이거 바로 압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밑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압박 용도로. 자, 세계 전략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일련의 공작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드러나면 중국과 한국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절체절명의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탄핵되는데 왜 이 카드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무너지고 탄핵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런 대목들은 의혹이 남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나중에 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알고 있지만 그거는 전쟁 우려 때문에 말 못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이거는 이 공작원은 실제로 정보원입니다. 이 정보원은 실제로 미국 중국 내 소수민족
그 분열 독립 전략을 미국이 정책적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정보가 정확하고 대응책도 아주 정확하다. 중국이 이번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손을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보도로 인해서 야권과 친중 세력 일각에서 음모론 운운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B씨는 이 보도의 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의 반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면서 그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더 악랄하게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도가 중국 공산당의 전곡을 찔렀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너무 빨리 터뜨리는 게 꼭 좋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언젠가는 발표를 할 건데 빨리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뭔가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터뜨리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관련 스카이데일리 또는 이 한미일보가 보도를 해버렸으니 자, 그러니까 그쪽은 이걸 무시할 수밖에 없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허겸 기자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3편을 공개를 했는데 이 4편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원 C씨를 다루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놨습니다. 자, 이 간첩단 사건의 국제적 파급과 앞으로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보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자,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보도를 하고 있지만 자, 이 내막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확실하다 확고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를 계속 그 녹취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을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와서 이 일련의 활동 그리고 지금 중국에 관한 여러 가지 작업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미국은 중국에 거대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시진핑 실각도 곧 임박했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모든 작업들이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